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죠. 11월의 마지막 거래일, 12월의 첫 거래일. 코스닥이 잘 가는구나. 이제 그럼 코스닥으로 베팅이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요, 코스피가 또 강합니다. 맞아요. 오늘 또 다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그렇다고 힘이 많이 딸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또 상승으로 방향을 틀면서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동반 상승하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말을 했었잖아요. 네.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헷갈리는 게 이런 거죠. 어제 장이 특히 그랬는데, 이제 로봇이랑 제약바이오가 엄청난 힘을 또 내주겠구나. 12월엔 그렇게 쭉 가는 건가 싶었는데, 갑자기 또 오늘은 반도체 투톱이 강하고요.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루마다 흐름이 다르다 보니까 과연 내 종목들, 포트폴리오는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까? 이거 굉장히 헷갈리실 겁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을 해보시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랭킹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열려 있고요.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종목 진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유하시고 있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한 번에 남겨주시거나 신규 매수 문의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02-325-8200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라고요. 유튜브를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죠. 네. 자, 어떤 분들이 와주셨을까요? 호리지아님, 네. 창호 수제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별친구님도 오셨습니다. 네. 우주님과 함께 번개님, 아니 오늘 자연현상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자, 그리고 강사님도 오셨는데 네. 그래요. 요즘 감기 독하다고 하죠. 저도 지금 감기균이 시작될까 말까 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제만 해도 입천장이 까끌까끌해가지고 이거는 덜컥 걸렸구나 싶었는데 밤새 제가 보일러를 많이 틀어놓고 위에 옷을 한 3겹 입고 잤단 말이에요. 어제보단 약간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보일러 고치셨나 봐요. 고쳐졌어요. 오, 정말 다행이에요. 그 보일러실에 제가 침투해가지고 네. 온갖 거 꼈다 뺐다가 다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입천장이 까끌까끌하다가 이게 좀 감기가 지나갈 때쯤에 코 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저는 맞아요. 제가 지금 오늘 그렇습니다. 목이 조금 괜찮아졌는데 코가 잔뜩 막혀가는 분위기. 이렇게 되면 초기 진압에 저는 일단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은데 여러분도 미리 초장에 잘 잡으셔야 됩니다. 감기 기운 있을 것 같을 때 그때 진심을 다해서 잡으십시오. 네, 오늘부터 날씨가 또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네. 목요일에는 또 첫눈 예보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또 강추위에 대해서도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몸이 무너지면 투자고 보고 안 되기 때문에 진짜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나야님, ESL님 오셨고요. 긍정마인드님, 준호님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많이 뵙는 분이군요. 제리님과 함께 이제 부산 맘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자, 종목 진단 요청도 많이들 해주세요. 지금부터 종목들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우 님이 계속 네. 잘 보고 있어요. 토마토TV 너무 좋아요. 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점심 식사 하셨냐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랭킹쇼가 이렇게 점심시간에 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끼니 챙기면서 저희와 함께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주피터님 수지행한테 옮기지 마세요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최대한 돌아보지 않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감기가 잘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는 생각보다 되게 잘 걸리거든요. 지난 겨울에만 해도 3번 걸렸어요. 와, 최고죠.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왜 면역력이... 면역력을 깎아가면서 하나 봐요. 이게 네. 맞는 건가 싶네요, 갑자기. 적당한 운동은 또 면역력을 네. 올려주지만 또 무리하면 그렇죠. 이렇게 또 몸이 피곤해지면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제 몸을 깎아가면서 여러분께 직접 그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든지 중도를 지켜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네. 오늘 첫 번째 전문가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종목 진단 요청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서당깨님, 차우행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감기에 잘 걸리시는 듯. 제가 봤을 때 말이죠. 나이도 나이지만 저는 정확히 느끼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뭐예요? 코로나 걸리고 나서부터 면역력이 무너졌습니다. 그쵸. 저는 네. 코로나 걸리기 전까지는 한 6년 정도
6년 정도를 감기를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 한 번 앓고 나서부터는 환절기 때마다 감기가 걸리고요. 겨울 때는 두세 번씩 계속 걸립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너무 강력한 바이러스여서 호흡기에 좀 큰 타격을 준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문제인 건지 뭐 백신의 문제인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뒤로 확실히 감기가 자주 걸리더라고요. 네, 또 이렇게 감기 이야기를 하니까 긍정마인드님의 고영이 또 눈에 띕니다. 잠깐만요. 피디님 뭐라고요? 코로나가 너무 많이 맥주를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냐. 아유, 그래요. 코로나 맥주를. 직접 브랜드 얘기를 이렇게 아하. 우리 PD님이. 네, 그러면 바로 종목 진단 들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 ABC 가나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종목명은 미코고요. 매수가는 15,600원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남겨주셨는데요. 미코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저점을 또 찍었습니다. 12,560원을 경신한 뒤에 조금씩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요. 미코의 전망은 어떨까요, 전문가님? 네, 자, 이 미코 같은 경우는 그 지주회사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거느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뭐 지주회사 코미코도 있고, 미코 세라믹도 있고, 뭐 쭉 이렇게 이만큼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은 어떤 산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망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미코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 자체는 주가 흐름들, 뭐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괜찮은 그런 움직임이에요. 그 실적 부분 역시 마찬가지. 작년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만만치 않게 잘 나옵니다. 이 미코 같은 경우가 예전에 잘 움직일 때 보면요. 뭐 그런 연료전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나 뭐 요런 것들, 요런 게 좀 막 이렇게 부각될 때, 뭐 그때 되게 잘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지주회사기 때문에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요런 데 부품도 하고요. 하도 여러 산업을 하다 보니까 뭐 한 개 산업에 대해서 이 전망이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자, 근데 실적 부분들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되죠. 그럴 때는. 자, 이 미코는 상당히 실적 부분들에 비해서 주가 자체는 굉장히 좀 싼 그런 구간이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4,700억 정도 됩니다. 4,700억 정도 되는 수준인데 물론 뭐 자회사들한테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지만요. 작년에 뭐 영업이익이 한 946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도 1, 2, 3분기 합쳐서 보면요. 얼핏 봐도 작년보다 많지는 않아도 거의 그 근접하는 그 정도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좀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면 주가 자체는 우상향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시장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장 전체도 저는 뭐 올해 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내년에 2026년에 4차를 볼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벌써 4차 찍고 막 난리를 쳤죠. 내년까지도 되게 좀 시장은 좋은 그런 시장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특별하게 문제없는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은 매도를 하시면 안 되죠. 그냥 좀 들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매수가가 15,600원에 20% 매수하셨네요. 자, 지금 여기서 한동안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뭐 바닥 다지고 그런 국면은 있을 거예요. 그런 국면은 있겠지만 결국은 돌파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아주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지도 않은데요. 17,000원 이상 정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더 긴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면요. 저거를 돌파하게 되면 뭐 한 2만 원 정도까지도 뭐 특별하게 저항받을 구간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뭐 짧게 보시려면 17,000원, 조금 긴 관점에서는 2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코 살펴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는데 윗방향으로 쭉 열어놓고 보시면 되겠네요. 앞으로의 가능성,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이니까요. 수익 보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긴 호흡으로는 2만 원까지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그러면 잠시 채팅창 분위기 좀 살펴볼까요? 네, 자 지금 보니까 행운의 여신님 왜요? 컨디션 잘 찾아요라는 번개님의 말씀을 제가 봤는데 네. 행운의 여신님 혹시 감기 걸리셨나요? 이 컨디션이 갑자기 걱정이 되는군요. 이선미님께서도 춥다고 감기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역시 확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다들 이 얘기를 공감을 많이 하시네요. 맞아요. 네. 오늘도 종목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양하네요. 오늘 파마리서치도 오고 네. 한전 KPS 또 삼성 SDI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마리서치의 경우에는 어제 급락 나와서 어제도 얘기 좀 많이 했었죠. 맞아요. 네. 자, 그리고 한전 KBS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꾸준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인기가 좀 많고요. 한글과 컴퓨터, AI, 소프트웨어 올라오죠. 2차 전지 나오고 있죠. 확실히 이 인기 있는 종목들 지금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정말 갈팡질팡하다라는 의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하루 올라가는 섹터가 다르다 보니까 그쵸. 고민이 되긴 해요. 지금 조정받을 때 더 담을까? 그럼 또 네. 내일 올라갈 텐데. 진짜. 그렇죠. 아니 그 일일비하면 정말 안 되는 장인 게 한 번 뭐가 치고 올라갔다가 다음날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거 그냥 팔아야 되겠다 아니면 안 들어갈 잘했다 했으면 다음날에 또 올라갔던 게 또 갑니다. 맞아요. 결국은 잘 기다렸던 사람이 수익을 보는 장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인내심, 멘탈 관리가 필수인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섹터는 오르는데 내 종목만 안 가면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요즘에 진짜 많죠. 똑같은 섹터라고 하는데 여기는 계속 신저가, 여기는 계속 신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을 그런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좋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튜브를 통해서 신청을 해줬는데요. PJPG님이 YG 플러스 문의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7,900원이고요. 네. 비중도 35% 꽤 높습니다. 수익 볼 수 있을지 비중을 더 실어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엔퍼주가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 속에서 조금 움직였었는데 네. YG 관련주들은 조금 지지부진했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좀 아쉬웠고요.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조금 약화된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또 하이브가 강세 나타내주고 있는데 YG도 일단 내년에는 블랙핑크 모멘텀도 있고 빅뱅도 돌아온다는 소식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YG 주가는 왜 이렇게 안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비중을 더 실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YG 플러스의 전망 좀 봐주세요. 자, 지금 요거를 지금 보고 이거 왜 이렇게 안 가요? 이렇게 보면 진짜 너무 짧게 보신 거죠. 자, 조금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작년 아니죠. 올해 초 이때 3,000원대 있었잖아요. 이때 3,000원대 있었는데 보시면 11,400원 갔었습니다. 자, 이거 엄청나게 시세를 뽑았던 종목이잖아요. 산이 높으면 고리 깊은 거고 그래서 이만큼 갔다가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되돌림한 상태다. 뭐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었네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좋겠고요. 주가가 올라간다고 맨날 올라가면 그건 주식이 아니겠죠. 자, 지금 엔터주들 쪽으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그쪽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쪽 사이에서 이 엔터주들은 그렇게 큰 수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해요. 왜냐하면, 기획사들, 이런 쪽에서 그룹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즘 많이 섞잖아요. 일본 친구, 중국 친구 막 이렇게 섞으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 가면 일본 섞여 있어서 안 돼. 일본에 가면 중국 섞여 있어서 안 돼. 막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엔터주들이 기대만큼 그렇게 좀 수혜를 못 받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연을 하게 되면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 우리 박진영 위원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규모 공연을 중국에서 하는 거 그 얘기를 하니까 시진핑이 바로 왕위를 불러갖고 바로 지시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지금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우리나라하고는 좀 그나마 조금 친하게 이렇게
트러블 없이 그렇게 지내고 싶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좀 좋은 나중에 좀 있다 보면 좋은 그런 소식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YG엔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너무 올랐다가 지금은 뭐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인데요. 자, 뭐 실적 부분들 보시게 되면 작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자, 재작년에 한 139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나면서 굉장히 좀 많이 났는데 올해는요 3분기까지 그거 이상 났습니다. 그거 이상 났기 때문에 뭐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구간은 필요하겠지만 좀 지금 이쪽에서 크게 뭐 더 빠지거나 그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지받았잖아요. 이 지지받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요걸 선을 그어보면 이 자리잖아요. 자, 보시면 여기. 자, 여기서 대규모 대량 거래 터지면서 고점 찍었던 자리, 그리고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한참 돌파 시도를 했던 자리. 자,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뚫고 아래로 이렇게 밀리거나 크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시청자님 지금 추가 매수 뭐 말씀을 하시는데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지금 벌써 우리 시청자님 갖고 계신 물량이 35%잖아요. 여기서 비중 더 실었다가 감당 안 됩니다. 감당 안 되고 오히려 지금 뭐 갖고 계신 것도 비중이 35%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조금 있다 보면 뭐 한 8,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고 살짝 위의 수준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뭐 한 8,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움직이게 되면 비중을 조금 덜어내세요. 30% 이상 비중 실으시면 안 됩니다. 30% 이상 비중을 실으려면요. 그 회사 식당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이 정도 수준까지 알아야 실을 수 있는 게 그 이상의 비중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한 8,000원 정도 근처에선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내년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쪽 뭐 K 콘텐츠 뭐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또 이런 것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기다려 보시는 게 맞습니다. 기다리셨다가 8,000원 근처 정도 되면 절반 정도 덜어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 YG 플러스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탑5에 있는 종목 중에 최근에 자주 거론되는 종목들이 몇 가지 눈에 띄죠. 일단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의 재개발 기대감 관련해서 요새 급등세를 탔던 동양고속과 천일고속입니다. 특히 이 천일고속의 경우에는 중간에 거래 정지가 2차례나 됐습니다. 8거래일째 연속 상한가로 들어갔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만 원대에 있었던 주가 현재 보시죠. 무려 30만 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양고속은 한 차례 먼저 조금 조정을 받는가 싶었는데 오늘 다시 또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16,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참 급등도 급락도 많은 그룹인데 지배 구조 개편 관련된 기대감으로 오늘 또 솟구치죠. 20% 오릅니다. 12,29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겨가 보시죠. 자, 이 밖에도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해운 운임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 펜오션이 10% 넘게 들어올리고 있죠. 4,3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관세 적용, 이 호재성 이슈로 인해서 오늘 자동차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KG 모빌리티도 그중에 하나고요. 특히 현대 오토에버 오늘장 무려 15% 가까이 솟구치면서 22만 5천 원까지 무시무시한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종목 챙겨보도록 하죠. 자, 이재필 전문가님, 현대 오토에버 오늘 이 눈부신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의견 좀 들려주실까요? 이 현대 오토에버 야인시대에서 12만 원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지금 12만 원을 추천드렸고 작년에도 추천을 드렸고 제가 꽤 자주 추천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자, 뭐 지금 저라면 지금 추천 안 드리죠. 자, 이 주가 자체가 좀 쌀 때 사서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들고 가시는 거 좋습니다. 들고 가는 거 좋은데 여기서 그냥 이 상태에서 쫓아가는 거는 반대예요. 만약에
뭐 관심을 갖고 있더라도 조정받는 구간을 노려야지 이 상태에서 쫓아가는 거는 잘못하면 사자마자 물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받을 때 노려보시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의 유일한 소프트웨어 업체예요.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업체가 없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디지털 전환, 뭐 AX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될 텐데요. 거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현대오토에버입니다. 그리고 젠슨왕이 GPU를 보내왔잖아요. GPU를 보내왔는데 현대차 그룹에 배정되는 게 5만 장이었죠. 지금 뭐 한꺼번에 다는 안 오더라도 그걸 이용해 갖고 굉장히 좀 다른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쪽에서 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뭐 그쪽하고 또 관련해 갖고 로봇 쪽들 요런 쪽에 소프트웨어 쪽 요런 쪽들도 일정 부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 주가 자체만 이렇게 안 올랐으면 계속 그냥 쌀 때 샀으면요. 그냥 들고 가면 되는 종목이에요. 그냥 들고 가면 되는 종목이고 지금 뭐 실적 부분 역시 마찬가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실적은 늘어나고 뭐 작년보다는 재작년이 좋았고 재작년보다는 올해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후년이 좋을 회사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는 기업이니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쫓아가는 거는 반대인데요. 조정받는 구간 이용해갖고 좀 이렇게 매수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은 중장기 투자는 이런 종목을 중장기로 길게 투자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뭐 현재 상태에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들고 가는 전략, 그리고 새로 노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조정받는 구간이 나온다라면 그때 매수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지금 일찍 담고 계셨다가 오늘 수익 보는 분들을 위한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지금 따라 들어가는 건 아무래도 위험한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을 때 매수를 해야 이렇게 올라갈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전략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서 미리미리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채팅창 좀 살펴볼까요? 그렇죠. 예. 오늘 또 랭킹쇼 채팅창 분위기가 화목해요. 그래요. 우리 가인님께서 오셨는데 네. 여기는 가족 같은 분위기 어허. 이러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예. 정말 지금 서로 반겨주고 계시는데 저희 그렇죠. 또 종목 진단 신청이 뜸합니다. 네. 또 많이 올려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이렇게 그 사담 나눠주시는 것도 물론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만 종목 진단을 저희가 많이 도와드려야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딱 맞으니까요.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남겨주시고 그리고 저희 꼭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어도 괜찮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신규 매수 이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도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지금 바로 남겨주시죠. 네, 지금 또 삼성 SDI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매도해야 되는 건지 최고점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라고도 네. 문의가 올라왔습니다. 비중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저희 또 종목을 하나 찾아서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유튜브 이 문여사님의 종목입니다. 종목은 하나 머티리얼즈의 반도체 소재 관련주죠. 매수 가격이 48,000원이고요. 네. 20% 비중입니다. 현재 주가 한번 챙겨보면 일단 그 매수가와 현재가가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매수가 자체가 좀 높은 거죠. 맞아요. 얼마 전에 제일 높았을 때가 5만 원이 조금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 최근에 매수하셨거나 그게 아니라면 1년이 넘은 겁니다. 자, 하나머티리얼즈 사실 어제부터 반도체 소재주들의 움직임이 되고 좋은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머티리얼즈 여기서 좀 슬슬 팔 준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멀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사실 어젯밤부터 그 반도체 소재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수익을 좀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예, 여기서 팔 준비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반도체 쪽 몇 년을 고생시켰죠. 이 하나머티리얼즈만 하더라도. 자, 여기 월봉인데요. 2022년도에 고점 찍고 밀렸다가 거의 이쪽 6만 5천 원 이상에서 3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반토막 났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또 그 밑으로 갔다가 지금 조금 회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근데 업황 자체를 보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치들 이런 것들을 보면 내년도에 100조 이렇게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 전망치를 이렇게 100조씩 이렇게 내놓는 그런 증권사들도 있어요. 그만큼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디램 가격도 올라가고 HBM 쪽에서도 좋고, 자, 이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시각 쪽하고 관련되는 그런 기업이죠. 근데 글로벌 1위부터 4위 시각 장비 점유율 1위부터 4위까지 하는 이 기업들을 전부 다 고객사로 둔 그런 기업이에요.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뭐 이 고객사들 같은 경우도 꾸준히 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지금 이 반도체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소재 쪽들, 요런 쪽들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많이 만들다 보면 뭐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좀 올랐다고 쉽게 매도를 하거나 그렇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자, 왔다 갔다 출렁출렁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48,000원 정도시면 자,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여기 정고점 여기에 걸려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가격이잖아요. 지금 여기 걸려있는 자리가 여기서 또 한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전에 거래가 하여튼 많이 됐던 자리들, 이런 자리들은 지지선 역할도 하고 저항선 역할도 합니다. 자, 그 부분 때문에 여기서 걸리는 거고요. 조금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뭐 요 가격만 돌파를 하게 되면 위쪽으로 보면 뭐 한 55,000원, 6만 원 이상 정도까지도 그냥 열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내년에 업황들 요런 것들을 믿고 그냥 좀 묻어놓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슬슬 팔 준비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냥 들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머티리얼즈 이 자리에서는 팔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들고 가보시고 제대로 차익을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하나머티리얼 저희가 진단을 하는 사이에 유튜브 댓글창에 아임리얼님이 오늘도 언어 유희 개그를 그래요. 쳐주셨어요. 팔면 뭐 하나 머티리얼? 네. 참 이거 안 웃고 싶은데 웃음이 피식피식 나오긴 합니다. 약간 제가 진 것 같아요. 어허. 자, 그리고 행신님과 번개님이 아주 오늘 뭐 친구들 과시하시는군요. 그리고 사과공주님 오셨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진짜 진단 요청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맞아. 네이버, 두산 에너빌리티, 맞아요. 또 한 삼성 SDI 요 정도가 거의 매일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오늘도 올라온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라고 네. 문의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아까 그 네이버의 경우에는 은숙님께서 네. 사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이게 저희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드리지만 항상 요즘 같은 장의 수익을 보려면 얘기가 잘 안 될 때 좀 낮았을 때 쓱 들어가 있다가 오를 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올라가면 딱 팔고 이런 전략 괜찮거든요. 그런데 막상 언급이 안 되면 매수 버튼이 안 눌러집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어렵죠. 참 그 말로 설명하는 것과 실제 행동까지 가는 게 이 괴리감이 극심합니다. 맞아요. 문 여사님은 진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또 남겨주셨고 네.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도 진단 문의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유튜브 ESL3020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롯데케미칼입니다. 매수가가 81,500원에 비중은 10%인데요. 롯데케미칼이 또 이번에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라인 프로젝트 관련해서 두 번째 지분 매각 추진 보도에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오늘 또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는 진단을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와, 이 롯데케미칼 보면 한숨만 퍽 나오죠. 지금 그 실적 부분들 보게 되면 지금 몇 년째 적자인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도에 흑자 났고 그 다음에는 계속 적자예요. 이게 이 석유화학 업종들 이런 쪽들이 중복해서 과잉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뭐 이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다른 석유화학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죠.
자,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과잉 투자가 된 만큼 지금 구조조정은 막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이런 부분들이 원래 막 이렇게 과잉 투자가 되고 그걸 구조 조정을 하고 또 그 업황이 정상화가 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소요됩니다. 그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롯데그룹 쪽 같은 경우는 저는 참고로 롯데그룹 쪽은 매매를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거의 안 하는 편인 게 작년에 그런 얘기들도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롯데그룹 쪽들 지금 유동성이 좀 많이 안 좋다.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조용해진 상태긴 하지만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굳이 좋은 것도 많은데 다른 쪽들도 많은데 굳이 그런 쪽에서 매매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 롯데그룹 쪽은 잘 매매를 안 하는데요. 그런 거를 제외한다라면 들고 있을 만은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자산 가치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자, 이게 BPS가 31만 원 정도 적자 계속 나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DPS가 이때는 40만 5천 원이었죠. 자, 요때는 36만 3천 원, 33만 5천 원, 올해 31만 2천 원. 자산 가치를 계속 적자가 나면서 계속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31만 2천 원 정도인데 내년 되게 되면 또 적자가 나면 이 부분은 또 더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하고 괴리율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이렇게 지나고 하고 업황 정상화가 되면 그때까지는 주가 자체가 아주 큰 그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지루하게 왔다 갔다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자, 시청자님 81,500원에 매수하셨으면 만약에 이쪽에서 매수를 하셔갖고 매수를 하셨다라면 조금 좀 성급하게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주식을 살 때는요. 뭐가 밑에 깔려 있을 때 그때 사는 게 좋아요. 뭐든 간에. 자, 이평선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주가가 보시게 되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테스트하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여기선 121선 지지 테스트 했고, 여기서는 60선 테스트 했고.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60선 테스트하고 있는 이런 구간이죠. 요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물려도 덜 물립니다. 근데 시청자님 81,500원에 만약 매수하셨으면 붕 떠 있을 때 이때 매수를 하셨거나 이때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할 자리가 적당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다음부터 매수하실 때는 뭔가가 밑에 받치고 있을 때 그럴 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요거는 좀 들고 가보는 게 맞을 거예요. 자, 지금 당장은 좀 그렇게 강한 탄력을 받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유하시다 보면 구조조정 이거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참 진행 중이죠. 조금 주가 자체가 그렇게 아래로 더 빠지거나 그럴 부분들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매수하신 가격대 그 정도 이상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85,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 84,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정도까지 두고 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하락률 탑5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로 수급이 강하게 몰리면서 전일 강했었던 제약바이오주가 조정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하락률 상위권에도 제약바이오주가 대거 랭크되어 있습니다. 전일 급등세를 보였던 한올바이오파마 현재 6% 가까이 반락하고 있는데요. 연내 임상 상장 결과가 발표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전일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현재는 6% 가까이 밀려나면서 52,000원 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인양행도 현재 5.71% 낙폭 보이고 있고요. 한미약품도 5% 가까운 조정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킷도 AI 기판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전일 강한 흐름 보이다가 현재는 5.67% 하락하면서 34,1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윌비스도 4%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한미약품에 대해서 이재필 전문가님께 진단을 부탁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한 모멘텀은 남아있는 한미약품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현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모멘텀과 함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들 이런 쪽들이 다 좀 안 좋은 모습이죠. 자, 지금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 미리 올라온 애들은 조금 먼저 선조정을 받았고요. 그 전에 덜 올라온 애들은 최근 들어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뭐 종목별로 이렇게 좀 조정폭이 큰 종목도 있고 그렇지만 대체로 뭐 이걸 조정으로 보셔야지 미국 시장 쪽에서도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고생을 시켰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료들 뭐 펩트론 같은 쪽들 뭐 이런 쪽들이 안 좋은 얘기 조금 나오면서 좀 고생을 시키고 있는데요. 자, 이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고 가셔야 돼요. 들고 가셔야 되고 특히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어쩌면 내년 정도에는 비만치료제 관련해 갖고 자, 뭐 매출이 이쪽에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 보시게 되면요. 지금 저는 요런 종목들, 제약바이오도 요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임상 모멘텀이나 다른 뭐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 이런 걸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런 쪽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시청자님들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 뭐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제약바이오는 기대감으로 사는 거다 이러면서 쫓아가셔갖고 5토막, 10토막, 심지어는 상장 폐지 이런 것까지 겪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수익을 내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정성이 그거보다 먼저 우선돼야 돼요.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런 안정성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정도 그때까지 충분히 좀 들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뭐 이런 종목을 이 한미약품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을 제약바이오 쪽에서 못 들고 간다라면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적 지켜 나오는 종목들 중에 임상 모멘텀 있는 것들 그런 게 투자하기 가장 좋은 그런 종목들인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고요. 일단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고 그리고 뭐 노리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조금 조정 있는 구간 뭐 이런 구간에서 슬슬 모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내년에 좀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살펴드렸습니다. 잘 가다가 사실 오늘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종목들 큰 이유 없이 좀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살펴드렸거든요. 한미약품도 내년을 바라보면서 좀 멀리 보는 관점으로 여유 있게 들고 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이렇게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또 어떤 종목들이 신청이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SPG가 또 오늘 채팅창에서 뜨거운데요. 네. SPG 또 로봇주 중에서도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 분이 SPG를 들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네. 행운의 여신님께서 SPG를 갖고 계시는데 오늘 쫙 끌어올렸다가 윗골을 좀 다니까 그게 좀 아쉽다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하모니 네. 감속기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로봇주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행운의 여신님뿐만 아니라 감님 오셨군요. 장호수지 앵커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ESL님 진단 감사합니다라고도 이야기 보내주시고요. 행운의 네. 여신님이 랭킹쇼가 종목 진단이 가장 많이 되고 확률도 높습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진단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지만 궁합이 맞는 게 또 따로 있을 수가 있다고요. 맞아요. 자, 그러면 또 종목을 하나 더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 이분 요즘에 자주 뵙죠. 이제 부산맘님의 종목입니다. 한전 KPS 원전입니다. 매수 가격은 54,200원이고요. 비중은 많지는 않군요. 5%입니다. 이번 달에 배당 달이니까 5만 원대 후반까지 기다리면 되겠지요. 그래요. 사실 이제 배당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올 법도 한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자, 또 찬바람 불 때는 또 배당주 매력이 그렇습니다. 또 솔솔 올라오는데 배당소득 분류과세까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한전 KPS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부산맘님의 이 선택이 과연 잘 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별절보가님, 이제 부산맘님의 한전 KPS입니다. 배당 관련된 기대감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글 써주신 것처럼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달이 배당 달입니다. 그러니까 5만 원 후반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한전 KPS 같은 경우는 뭐 그 이후에도 들고 가도 그렇게 문제가 없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래도 계속 좀 이렇게 잘 찍혀 나오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이 한전 계열의 발전 설비 정비 전문 회사입니다. 자, 발전 설비를 이 얘기는 하는 일이 발전 설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할 일로 되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얘기죠. 지금 AI 하면서 이 전기 먹는 하마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발전 설비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또 만들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한전 KPS 같은 경우는 그만큼 또 할 일이 늘어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배당 받으시고요. 배당 받으시고 지금 매수가가 54,200원이시니까 배당 충분히 그냥 배당 뭐 한 2,100원 정도 올해 뭐 그 정도 예상되네요. 그거 배당 받으시고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가면 거기서는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여기 배당까지 챙기고도 조금 시간을 더 투자를 하신다라면 뭐 시세 차이까지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현재의 주가는 여기서 자 보시면 바닥을 여기서 쌍바닥을 찍었죠. 그리고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 고점이 이쪽에 있는 고점 여기에 조금 부딪히는 모습인데 자 요런 거는 일단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요걸 돌파하게 되면 바로 뭐 5만 원대 후반 정도 그 정도 위치니까 딱 우리 시청자님이 보고 있는 그 정도 가격대가 되겠죠. 자 들고 가면서 배당도 받으시고요. 5만 원대 후반 정도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전 KPS 원전 관련돼서 그리고 배당 관련된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고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남은 시간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자, 지금 이 코스피 시장 지수 차트를 보시면요. 돌파를 하려고 막 시도를 하고 있죠. 22평선. 자, 요걸 좀 진짜 며칠 전에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속으로 장중에 야, 좀 돌파해라, 뚫어라 그러면서 위에 좀 안착되라 요렇게 많이 바랬는데요. 자, 그게 지금 계속해서 실패를 했어요. 자, 요게 지금 뭐 오후장에는 돌파되는지 그게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돌파가 되고 그 위에 좀 안착이 되게 된다라면 그 연말 랠리가 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코스피 시장보다 차트 모양 보면 훨씬 이쁩니다. 자, 요거는 20선 돌파하고 난 다음에 전고점까지 돌파하고 오늘 아래 꼬리 달고 있죠. 자, 그래서 1월 달까지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좋은 그런 모습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수 같은 거 제가 이날 그 아침에 출연하는 방송 저 마켓필에서 이날이죠, 이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날인가 뭐 헷갈리네요. 하여튼 저 코스닥 시장 지금 현재 이제는 향후에는 한 1월 달 정도까지는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원래 1월 달은 또 1월 효과라는 게 있어서 코스닥 시장이 좀 좋습니다. 그렇다고 코스피 시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발맞춰서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은 나올 거예요. 근데 뭐 코스닥 시장 이런 거 종목을 못 찾으시겠으면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코스닥 지수는 좋을 것 같은데 나는 그쪽 실적도 제대로 안 나오고 적자 나는 기업도 많고 그래서 무섭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하시면 돼요. ETF. 자, ETF도 아침에 어제하고 그저께 아침에 마켓필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ETF도 있고요. 곱하기 2배짜리도 있습니다. 레버리지도 있어요. 자, 요게 레버리지니까 뭐 2개 중에
종목을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둘 중에 뭐 어떤 거든지 조금 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야. 이런 분들은 레버리지를 들어가시면 될 거고 나는 그냥 리스크는 많이 않는 건 싫어. 그러면 지수만큼 움직이는 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거요. 코스닥 150 ETF 이런 걸로 들어가셔도 되고 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으니까요. 지수에 투자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1월 달까지도 상당히 좋을 걸로 봅니다.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는 건 반대예요. 아까 뭐 종목들 말씀드리면서도 이 자리에서 쫓아가는 건 안 되고 조금 조정받을 때 그럴 때 노려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딱 그런 전략이면 좋습니다. 쫓아가지 말고 좀 조정받을 때 어떤 종목이든 간에 뭐 실적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종목이라 해야 되겠죠. 그런 쪽들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많이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뭐 중국 둘이 막 분쟁할 때 그 분쟁 관련해 갖고 수혜 볼 수 있는 쪽들 이런 쪽들도 지금 오늘 좀 조정이 있죠. 뭐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함께 해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을 또 투자 성향에 맞춰서 세세하게 전략을 짜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네. 저희 그러면 이어서 유튜브 분위기 좀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역시 랭킹쇼 재미도 있고 두 분 앵커님 분위기도 좋습니다. 라고 행운의 여신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이 칭찬의 분위기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내자님, 네. 운전하면서 출석을 해요. 그런데 잠시만요. 운전하면서 이거 어떻게 타이핑하신 거죠? 요즘 FSD 설마 꿀 자율주행? 네. 그래요. 그런데 유일 로보틱스, 로봇주를 게다가 투자를 하신다. 이거 약간 그쪽에 가능성이 보이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로봇주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보유를 하고 계신 모양이죠? 또 감님이 약간의 썰렁 개그를 남겨주셨어요. 뭐죠? ET가 하는 주식은 ETF. 이 개그는 F.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새로 와주신 분들. 이영재님 오셨고요. 네. 남한좀 서포터님도 등장하셨는데, 오자마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요 종목을 진단 요청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시간 함께할 전문가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님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을 계속 챙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제 반밖에 안 지난 거 알고 계시죠? 전화 먼저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고 신규 매수문의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네, 지금도 종목 진단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할 첫 번째 진단부터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전화 신청이 왔습니다. 뒷번호 9647번님이 YC를 문의를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3,9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YC를 한 분이 더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유튜브 뿌잉뿌잉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3,500원. 아까 전화 상담 주신 분과 비슷한 비슷하네요. 구간입니다. 네. 비중도 20% 똑같아요? 동일한데요. 하이닉스 번닌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매도가를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남겨주셨습니다. YC에 대해서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김영일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 Y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HBM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HBM 계열에서 이 패키징용 정밀 부품에 대한 이 공급이 추가적으로 이제 또 확대가 되느냐. 이 부분이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YC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HBM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YC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뭐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왜냐? SK하이닉스가 지금 3분기부터 해서 9월 달부터 HBM4에 대한 양산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YC 같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YC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이 현재
많이 또 조정이 나온 구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제 이 수혜 가능성을 기대하고 가져갈 만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가 자체도 뭐 그렇게 뭐 높게 진입을 하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13,500원에서 이제 900원 정도, 이 정도로 이제 갖고 계시는데, 지금 이 정도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제 1차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 그리고 2차 목표가는 한 16,000원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해서 충분히 이제 가져갈 만하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가에서 잘 진입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업황은 계속해서 이 활활 슈퍼사이클을 이어나갈 것이고, HBM에 대한 이제 모멘텀도 SK하이닉스가 이제 양산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또 이 추가적으로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또 이제 기대감이 현재 연말에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HBM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YC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C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까지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매매로 진행을 해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C 살펴드렸습니다. 두 분이 선택을 해주셨거든요. 매수가와 현재가가 다 비슷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지 안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죠. 네, HBM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또 탄탄한 수요는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또 김영일 전문가님 등장하시니까 종목 진단 신청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빠지지 않는 네이버 두산에너빌리티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카카오 있잖아요. 네. 그쵸? 아니, 그 진짜 국민 주식이에요. 네, 맞아요. 네이버 카카오야 뭐 몇 년 전부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갖고 계셨고, 올 상반기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너무나 화끈했으니까요. 진짜 그 종목도 매일 나오고요. 카카오 역시 빠질 수가 없군요. 맞아요. 예. 안녕하세요. TV로 시청하다가 처음으로 우와. 참여해봅니다. 라고 박명숙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네. 에코프로 23년도부터 가지고 아, 있는데 그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알겠습니다. 해바라기 님도 새로 와주셨고요. 장하다 훈이님, 휴림 로봇. 확실히 로봇주 진단도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고식님 오셨는데요. 네. 깍 하면서 경제방송 최고의 선남선녀 MC 상호 앵커님, 수지 앵커님, 지수는 수지 앵커님이 책임지다니. 지수는 수지. 네. 뭔가 거꾸로 해도 비슷한 이름이네요. 여러분 모두 수지 맞으시길. 어? 저 너무 개그가 아재 개그였나요? 이런 식으로 재밌는 사람인 줄 제가 몰랐잖아요. 재미가 너무 있는데요. 저 약간 따가워서 바로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이번엔 유튜브에서 이소정 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종목명은 미메이드고요.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요.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왜요? 68,915원에 비중은 오.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손절해야 되나요? 얼마에 손절해야 될까요? 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위메이드 워낙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이 가득했었는데 네. 최근 주가가 엄청납니다. 현재 또 28,4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아니, 이 매수가면은 진짜 오래된 거고요. 예전에 사실 위메이드가 한 4년 전쯤이었죠? 네. 그때 그 블록체인 관련된 붐이 불었을 때 그때 많이 좀 떴었다가 쭉 가라앉았는데, 와,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걸까요? 자, 위메이드 한번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위메이드입니다. 매수 가격이 거의 7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3만 원이 안 되거든요. 위메이드 과연 이거 손실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위메이드는 지금 수준에서는 반등을 기대를 할 만하기는 한데 말 그대로 이제 반등 수준만 일단은 기대를 하고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모멘텀이 이제 올해는 거의 다 끝이 났으니까 내년까지 해서 지금 한 2분기, 3분기 정도까지 신작이 한 2개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는 워낙에 이제 유명한 미르의 전설 IP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 뭐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까지 계속해서 적자로 지금 실적이 나오다가 이번 3분기 들어서 다시 한번 실적이 이제 흑자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중국에 추가적으로 이제 진출했었던 이 미르 IP 기반 게임이 추가적으로 이 실적이 또 어느 정도는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이 실적이 끌어올려질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위믹스 생태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블록체인을 활용을 한 이 게임, 이 위믹스와 또 이제 게임 간의 그런 이제 또 조화로 추가적인 향후의 미래의 이 게임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또 이 부분이 유의미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워낙에 이제 기대감을 예전에는 많이 키웠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이 뭐 단기간에 실적으로 끌어올려질 만한 요소는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 단가가 너무 높으시잖아요. 단가가 너무 높으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단가 수준이 바닥이기는 합니다. 바닥이기는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6만 원대의 매수가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현재 단가에서 비중을 굉장히 크게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단가에서 비중을 크게 들어가기에는 앞으로 나올 위메이드의 게임들은 결국에는 정말 이 뛰어난 글로벌적으로 대히트를 칠 수 있는 신작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 위믹스 생태계가 정말 시장에서 제대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완전하게 이제 선순환에 대한 어떤 그림이 나오거나,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더욱더 저는 사실 저라면 현실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차분하게 흐름을 보면서 조금씩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하고, 차라리 손실분을 다른 종목으로 해칭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조금 더 유의미한 선택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 단가에서 반등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6만 원대 단가시잖아요. 6만 원대 단가까지 해서 지금 뚫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다 지금 하나하나가 다 두터운 봉우리거든요. 이 봉우리들을 다 뚫고 가야 지금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봉우리들을 다 뚫고 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 좋은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지금 손실분은 차라리 그냥 다른 종목으로 해칭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단가에서는 분명하게 반등은 노릴만 합니다. 바닥은 어느 정도 짚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 또한 지금 어느 정도는 반등에 대한 그림을 가져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충분히 1차적으로는 32,000원 구간,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한 35,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까지는 정말 위메이드가 현재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이 이슈를 가져가고서 대장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이 대장 이슈를 가져가기에는 시장의 주목도가 AI 쪽으로 너무 많이 쏠려 있거든요. 혹은 이제 뭐 바이오 쪽으로 쏠려 있다라든지 명확하게 지금 주목할 수 있는 쪽에 대한 어떤 섹터가 확실한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해칭 쪽으로 전략을 잡으시는 게 유리해 보인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섹터 기상도입니다. 일단 전체 섹터 모습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바깥 날씨는 오늘 상당히 추워졌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증시 섹터 기상도는 맑고 화창합니다. 보시다시피 산업재와 경기소비재, 건강관리부터 IT까지 모두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죠. 각각 증권사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1개 내지 2개씩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특징주 3가지를 골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입니다. 먼저 HD 현대중공업, 조선 대장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의 리포트가 한 가지 나오게 됐죠. HD 현대미포의 흡수 합병 지난 8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미국 해군 함정 사업에 좀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들었던 HD 현대중공업이었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2026년 마스가 프로젝트 주도주로서 등극이 기대가 된다는 거고요. 종전의 목표주가 58만 원부터 66만 원까지 목표주가 상향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약바이오 대장주입니다. 자, 이쪽도 보시면 다올투자증권의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게 됐습니다. 1공장부터 4공장까지 모두 풀가동이 되고 있고 5공장의 매출이 이제는 곧 반영이 될 것이고 6공장 착공도 기대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최근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효과로 앞으로 견조한 실적 지속이 전망이 된다는 점. 그로 인해서 목표 주가를 정말 대거 높여 잡았습니다. 종전 130만 원부터 230만 원까지 목표 주가 단숨에 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주는 ENF 테크놀로지. 정말 올 한 해 각광을 받았던 반도체 소재주입니다.
DS투자증권의 분석인데요. 2026년 추가 고객사가 나타나게 될 텐데 낸드 플래시용 HSN, 그러니까 식각액이죠. 이쪽 공급과 함께 앞으로 HBM4향 추가적으로 이 케미컬, 소재 공급이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과했다는 거고요. 앞으로는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거죠. 목표 주가는 52,000원부터 62,000원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 한 가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실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힘이 좀 빠지고 있죠. 그래서 혹시 문제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 목표 주가가 아주 크게 올라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 어떠십니까? 네,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CDMO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도 가장 이제 이 CDMO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큰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CDMO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실적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기대감을 키워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 2028년까지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 기준 생산 용량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캐파를 늘려 나갈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약 2배 정도까지는 캐파를 늘려 나갈 것으로 현재 기업 측에서는 이야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을 예고를 하면서 지금 주가 자체가 또 항상 천천히기는 하지만 우상향을 해왔었던 그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 인적 분할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있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그다음에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인적 분할이 되게 되면서 각각 상장사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업 분야를 나누는 이제 분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는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CDMO 쪽으로 이 사업을 집중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CDMO 쪽에 모든 힘을 쏟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이 분할건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지금 추가적으로 모아갈 만한 위치라고는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5년, 그러니까 이제 올해에 전년의 전체 수주 실적을 이미 이제 10개월 만에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누적 위탁 생산 수주 금액이 200억 달러를 현재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향후에 6공장이 2027년에 또 가동 목표를 하고서 이제 또 지금 계속해서 착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5공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2분기부터 반영이 될 전망으로 현재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저가 매수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번 길게 모아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길게 보시고서 모아갈 수 있을 만한 위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향후에 다시 한번 내년부터 어떠한 이제 5공장의 매출이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예전에 보여줬었던 우상향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앞으로의 실적 성장은 거의 이제 따놓은 당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CDMO, CMO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적이 올라갈 것은 어느 정도는 예견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단가는 충분히 우리가 모아갈 만한 위치다, 나쁠 게 없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지막 한마디가 인상적이네요. 모아가는 거 나쁠 게 없다는 의견입니다. 네, 오늘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또 ADC 관련해서 호재 소식이 나왔잖아요. 앞으로도 관련주들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유튜브로 가볼 텐데요. 역시 고정 멤버분들이 또 오셨죠. 네. 행투가이드님, 주한님까지 인사를 또 남겨주시는데 아주 분위기 점점 더 좋아집니다. 맞아요. 오늘 오후장 들어서도 시장이 뭐 딱히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죠. 네. 자, 지금도 보니까 코스피는 장중 고점 부근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아쉽게 4천선을 돌파해주지 못하는데 조금만 힘을 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조금만 올라가면 4천선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은 정말 다행인 게요. 한번 슬쩍 소폭 상승으로 강보합으로 돌려놓더니 그대로 유지를 일단은 해주고 있습니다. 오후장에 많이 흔들리지 않아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오늘 또 좋은 거는 현대차와 기아가 오랜만에 또 급등을 계속 그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결국 돌아가면서 조금씩 올릴 종목들은 다 올려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행투가이드님 그쪽에 집중을 해주셨군요. 오, 수지 누나 어깨가 덜덜덜. 저의 저보다 어깨뽕이. 넓죠 지금? 네.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데요. 저의 직각 어깨 어떤가요? 운동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럼요. 네, 셈이 탄탄합니다. 나는군요. 저도 어깨뽕 놓고 올게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또 초코볼님이 문의를 해주셨어요. 종목명 이 종목 진짜 오랜만인데요? 나인테크입니다. 네, 매수가는 5,000원이고요. 비중은 5%입니다. 비중은 5%여서 그렇게 네. 많지는 않지만 고점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네요. 주가가 어느새 3,000원대까지 내려왔나요? 나인테크 그러면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되는지 김영일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순환매가 나올 때 굉장히 또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조정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ESS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길었었던 캐즘 구간을 드디어 어느 정도는 타파해 줄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게 현재 지금 ESS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ESS 쪽에 대한 수혜를 받는 쪽이 결국 2차 전지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이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2차 전지 장비 쪽에서 결론적으로 이 최근에 이 어느 정도는 또 수혜를 받고서 현재 상승이 나온 건데, ESS에 대한 단계적인 수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지금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ESS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쪽들이 뭐 셀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양극재 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다음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소재, 뭐 전구체, 뭐 이런 쪽들,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쪽까지 흐름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순환매에 대한 그림들을 같이 가져가면서 상승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외에도 뭐 히토류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제 이슈들이 감돌면서 상승이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테마 성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혹은 이제 뭐 이외에 뭐 에코프로라든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앞으로 ESS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가져가고서 지금 상승이 나오는 쪽이라고 현재 봐야 되거든요.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런 이제 이 순환매 과정에서 상승이 나왔었던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에 속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에 대한 성격이 어느 정도는 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타이밍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기술적인 대응이 어느 정도는 같이 들어가야 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일전의 흐름이 나왔을 때 딱 4,500원 구간에서 맞고 떨어졌잖아요. 이 고점 구간의 매물대를 뚫어내지 못하고서 조정이 나온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구간까지 다시 와서는 결국에는 지금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현 위치에서 다시 한번 2차전지 순환매가 나오면서 이에 대해서 수혜를 또 같이 받는 그림이 나와줘야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지금 뭐 수급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금 단가가 5,000원대셨잖아요. 지금 일전에 한 차례 상승이 나왔을 때 정리를 고려를 어느 정도는 해 주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시 바닥권까지 오기는 했는데 지금 다시 또 이 5,000원 구간까지 올라가려면 1차 매물대가 지금 3,000원 중후반대 형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4,000원, 그리고 3차가 한 4,500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매물대가 지금 단계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순환매 그림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나인테크도 같이 끌고 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2차 전지가 완전하게 시장에서 대장으로 좀 가는 그림이 어느 정도는 나올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저는 2차 전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왜냐하면은 앞서서도 여러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ESS 쪽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충분히 추가적인 수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주들이 큰형 역할을 해주면서 약간은 끌고 가는 그림 또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느냐. 지금 5,000원대에 10%, 5%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다행히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저라면 한 차례 3,000원 중후반대를 소화를 해주고 눌리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정도 구간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서 적당한 구간, 앞서 말씀드렸죠. 4,000원 구간, 4,500원 구간의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이 정도 구간에서 더 이상 뚫어주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면 저는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5,000원 단가에 들어가셨던 것도 사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에 진입을 하셨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정리해야 될 때 정리하지 못했고 기회가 왔음에도 또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실은 조금 인정하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다음에 해칭하면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지금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추가 매수를 조금 준비를 하셨다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정리하는 전략으로 그리고 약간의 손실이 생겨난 부분은 향후에 다른 종목으로 해칭하는 전략으로 이때는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인테크 관련된 이야기 상세히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2차 전지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그 아임리얼님께서 갑자기 노래 한 소절을 띄워주셨죠? 이 노래가 아세요, 뭔지? 전 모르겠어요. 이게 이거 뭘까요? 트로트잖아요. 뭐예요? 2차 오늘만은 비련을 버리자. 지금 창우앵커님이 노래를 부르면서 발로 네. 리듬을 타고 계시는데 저는 아빠인 줄 알았어요. 이거 근데 이거 노래 제목이 뭐였죠? 리얼 이거 대답 좀 해주세요. 이거 되게 유명한 노래잖아요. 강사님이 네. 아니 벌건 대낮에 음주가무를 하시는 겁니까? 라고 또 남겨주셨어요. 리얼님 저를 그렇게 유도하셨으면서 술이 웬수지라는 얘기를 하시다니. 네? 쥐드로그네 삐딱하게라고요? 피디님? 피디님이 지금 약간 삐딱하신 것 같아요. 저를 어디 보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네. 그래요. 아하. 구리자님 노래하지 말래요. 안 할게요. 자 그러면 네. 다음 가겠습니다. 네, 얼른 빨리 분위기를 바꿔야겠습니다. 이 노래가 딱 술 한잔하고 좋거든요. 할게요. 창우 앵커님 나이 속였나요? 네. 라는 댓글도 올라왔어요. 미안해요. 자 님이. 다음 종목 갈게요. 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절파고TV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역시 국민주입니다. 카카오 문의를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0만 5천 원이고요. 매수가가 높아요. 네, 비중은 10%입니다. 여전히 이 종목은 6만 원대 안착도 힘드네요. 여전히 장기로 홀딩하면서 손실을 적게 보고 나오고 싶은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카카오 이제 진짜 사법 리스크도 해소가 됐고 카카오톡 개편 이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이번 달 중에는 되돌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주가가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자 과연 사실 네이버에 대한 질문도 많이 올라왔는데 카카오도 만만치가 않죠? 맞아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카카오가 매수가 10만 원이 지금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과연 어떻게 또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 카카오 좀 알려주시죠. 네, 최근에 카카오가 또 카카오톡을 약간은 개편을 하면서 또 여러 이제 노이즈가 있었죠. 카카오톡에 대한 이제 노이즈는 워낙에 이제 또 거세다 보니까 다시 또 어느 정도는 롤백을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3분기에 그래도 최근 4년 중에는 최고 수준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업데이트 되기 이전의 실적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따로 떼놓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이 3분기 실적이 가장 크게 잘 나올 수 있었던 요소는 결국에는 AI 생태계 확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카카오가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이제 광고라든지 이 플랫폼을 기준으로 해서 실적을 끌어올리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플랫폼 구조가 어느 정도 개선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또 실적을 어느 정도는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의 이 카카오의 가장 중요한 이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냐? 결국에는 이 AI를 계속해서 이제 또 확대를 시켜 나가면서 이 플랫폼을 정상적으로 조화시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더욱더 확대를 시켜 나가면서 이제 앞으로 성장도를 확인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이 AI 생태계가 더욱더 강화가 될 거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이제 이 AI에 대한 여러 도입들을 또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플랫폼 범위 내에서 이 AI라는 키워드를 확대를 시키면서 더욱더 이제 실적을 끌어올리려는 그러한 이제 또 노력들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확인이 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AI가 새롭게 이 카카오 쪽에 합류가 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광고라든지 뭐 여러 콘텐츠 쪽에 이용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과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실적이 올라오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뭐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시장의 중심은 AI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플랫폼을 AI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저는 많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숫자로 찍히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눈으로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뭐 당장에 이 10만 원대까지 매수가까지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고 가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수준에서는 요 바닥만 깨지 않으면 저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번 3분기에 어느 정도 구조 개선을 통해서 최대 실적에 대한 흐름들을 분명하게 보여줬고 내년부터는 AI 생태계 확정으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바닥권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보여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7만 원대 구간이 되겠죠. 지금 보게 되면 결국에는 카카오가 또 국민 주식이라는 명칭을 보유한 만큼 매물대 또한 굉장히 두텁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가야 됩니다. 보게 되면 지금 이 7만 원 구간에 이 매물 구간에 또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또 제가 이렇게 다 구간을 설정을 해 놓는 것들이 지금 이 매물대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다 봉우리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계속해서 뚫어내지를 못하고 윗꼬리를 연속적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다시 한번 이 바닥을 지켜주고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 7만 원을 뚫어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이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면 주가가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조정이 또다시 나올 수가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하셔야 될 건 단순히 그냥 길게 가져가고 싶어. 지금 카카오가 손실이 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요거를 그냥 길게 가져가면서 손실 적게 나오고 싶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카카오가 앞으로 이 플랫폼의 전체적인 AI에 대한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더 이제 넣어 나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과연 얼마나 숫자로 찍히는지가 결국에는 카카오 주가 레벨업의 중요한 열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찾아보셔야 될 건 이 AI를 추가적으로 이제 접목시키면서 앞으로 실적 성장도가 카카오가 이제 내년부터 어떻게 나오는지 요거를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장의 반응이 그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7만 원 뚫는 상승은 우습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이제 AI 접목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박스권 이 고점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 실망도가 커진다? 그러면은 조정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마찬가지로 대응이 중요한 구간입니다. 앞으로 카카오가 어떻게 해내느냐 요거를 꾸준하게 팔로우 하시면서
그 성적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길게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정리를 할 것인가 결정을 내리셔야 되고 단순히 그냥 길게 가져간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기업을 카카오의 성장도를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응이 조금 어려운 종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민주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카카오에 관련된 이야기를 상세히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카카오톡을 다시 원상복귀한다고 하니까 주가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러면 또 남은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후장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김영일 전문가님은 오후장 전략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현재 시장은 순환매에 대한 성격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뭐 로봇주라든지 뭐 아니면은 지금 또 이제 뭐 중일 갈등 관련된 종목군들도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오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 의료용 AI 쪽이 또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코스닥 활성화 정책 그리고 12월 달로 넘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순환매의 성격이 어느 정도는 상대적으로 좀 중소형 쪽으로 물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12월 달 시작을 하고 나서 순환매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가시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코스닥 활성화 정책 쪽에 조금 더 시선이 쏠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뭐 로봇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그 다음에 ESS 쪽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용 AI 쪽 등등 해서 지금 뭐 추가적으로 코스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중심을 잡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가 많이 돌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즉 순환매 막바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주 다음으로 해서 지금 ESS, 의료용 AI, 바이오 이러한 쪽들이 수급을 추가적으로 받아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여기에 하나 정도 더해서 지금 중일 갈등 굉장히 격해지고 있죠. 중일 갈등이 지금 반도체 쪽으로도 범위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에다가 포토레지스트 수출 제한한다. 요거를 이미 저번 달부터 시행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중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 반도체 쪽에 대한 수출 규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이제 툭 하면은 칼 빼드는 게 반도체 규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일 갈등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격해질 수가 있는데 지금 반도체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중일 갈등까지도 수익적인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불과 이 저번 주까지의 순환매하고는 그림이 또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또 주도를 해줬었던 로봇 같은 경우에도 막바지 순환매에 어느 정도는 진행이 왔고, 그 다음에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도 흐름이 좀 많이 돌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먼저 강세를 보였었던 쪽은 우리가 후발주자를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후발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새로운 주도 섹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명확하게 잡고 가셔야지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만큼 수익을 또 챙기실 수가 있다. 라는 점을 또 고려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의 분위기는 뭐 12월 달에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매에 대한 전략만 잘 잡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후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함께해 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 그래도 다행히 크게 뭐 밀리거나 이런 모습들은 나타나진 않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안내드린 내용들 참고하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레켓쇼는 여기서 마치죠.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